자, 여기는 이제 2단원의 마지막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야. 자, 그래서 뭐 주기율표 나오고, 뭐 주기율표에 대한 성질은 통합과학 때 많이 배웠을 거야. 그래서 뭐 주기율표 분류, 여기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이 나오지. 그래서 금속하고 비금속의 성질도 체크 한번. 그러니까 뭐 수은이랑 부르미는 예외다. 뭐 얘도 한번 체크는 해줘. 그 다음에 뭐 이제 가려막기. 여기서부터 유효핵전화가 나오지. 그래서 유효핵전화 체크 잘 해주고, 다음은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도 체크 잘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온화 에너지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외가 2하고 13족, 그리고 15족, 16족. 이거를 좀 체크 잘 해주면 돼. 자, 그럼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 문제로. 그래서 이쪽은 쭉쭉 넘기고, 자, 2점 테스트. 1번.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다. 자, 그래서 가와 다에 속한 바닥 상태의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럼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얘는 1족이 되겠지. 1족.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같은 경우는 2부터 15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5부터 18까지. 그러니까 얘는 뭐 비금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는 금속, 비금속이 섞여 있지. 그래서 1번. 기억. 가의 원자는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 자, 전부 다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1개로 같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 그 다음 니은. 나의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같냐. 자, 그럼 먼저 내가 얘가 질소지. N. O, F, 네온. 그럼 이제 N 같은 경우가 배치가 어떻게 되냐. 자, 이건 이제 많이 그려봤어야 돼. 근데 이제 뭐 처음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줄게. 자, 이렇게 오비탈이 있어. 자, 첫 번째가 1s, 그 다음은 2s, 2p 요렇게 있지. 그럼 먼저 질소부터 채우면은 N.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가 7개니까 요렇게 채워지겠지. 그래서 오비탈 같은 경우는 5개. 얘가 질소야.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가 돼. 그러니까 오비탈의 수는 변화가 없겠지. 그래서 똑같아. 당연히 F랑 네온도 같겠지. 그래서 니은 보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전부 다 5개로 같다. 그 다음에 디귿. 다의 원자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다는 3족이니까 3개겠지. 그래서 같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뭐 어렵지 않은 문제야. 그 다음 2번. 다음은 2주기 원자 CnOF다.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F가 N보다 크다. 자, 큰 이유는 뭐다? 얘는 원자 핵. 원자 핵 같은 경우가 F가 더 크지. 그러니까 더 크다. 그 다음에 나는 원자 반지름이 C가 더 크다. 자, 이것도 원자 핵이랑 관련 있지. 원자 핵이 크면은 여기서는 크기 자체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자, 그래서 핵이 크면은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F랑 O 중에 F가 더 크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유효 핵전화. 그러니까 핵전화가 크기 때문에 F가 더 큰 거지. 근데 예외도 체크는 잘 해줘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 예외는 아니니까 패스. 그럼 기억. 가의 원자과 전자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가 F가 M보다 작기 때문이다. 자, 가려막기는 전자 때문에 생기지. 전자 때문에 생기는데 가려막기는 오히려 F가 더 크지. 전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적절치 않다. 그 다음에 니은. 나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N이 C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맞지.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되게 크지. 그러니까 크기 자체는 작아진다. 그 다음에 디귿. 다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가 F가 O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치?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떼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유까지도 좀 체크를 잘해줘. 이유. 다음은 3번. 자,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가설인데 13족, 16족 그리고 2, 3주기에 대한 가설과 검증에 대한 수행 탐구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설을 내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탐구 과정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 13족과 16족. 자, 여기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와
원자 반지름을 조사했대. 그리고 각각을 연결을 했다. 그럼 이제 보니까 3주기, 2주기 중에 3주기가 유효액전하가 더 크대. 그 다음에 반지름도 3주기가 더 크대. 그래서 가설은 옳다라는 결론이 나왔네. 그럼 이제 기억. 같은 주기에서 유효핵전하가 클수록 R이 작다. 자, 그럼 잘 보면은 유효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이게 유효핵전하야. 근데 이제 반지름을 보면은 반지름 같은 경우는 거꾸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자, 그러니까 유효핵전하가 클수록 거꾸로 반지름은 작다가 적절하다. 괜찮겠지. 그래서 기억은 얘는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족에서, 자, 이번에는 같은 족을 보는 거야. 똑같은 족에서 유효핵전하가 클수록, 자, 그럼 2주기랑 3주기 비교했을 때 3주기가 유효핵전하가 더 크지. 반지름도 보면은 3주기가 더 크네. 자, 근데 잘 보면은 유효핵전하가 크면은 반지름은 작대. 아니지. 똑같이 3주기가 다 크지. 그래서 디귿은,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 니은은 땡. 그 다음 디귿. 같은 주기에서 바닥 상태 홀전자 수가 클수록 반지름이 크다. 자, 홀전자 수를 체크해보면 13족이 하나지. 그 다음 14족은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 자, 그럼 홀전자 수가 크면은 반지름이 크네. 그러면 이제 15족이 가장 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홀전자 수랑 상관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도,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래서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설하고 결론을 잘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 자, 4번. 그림은 양성자 수가 9인 원자 X와 X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자, 그래서 X이온이 X보다 큰 값을 차지해야 돼. 자, 근데 이게 9번이 그림이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자, 책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을 거야. 이 첫 번째가 전자가, 얘는 총 9개가 있고, 그 다음은 전자가 총 10개가 있어.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그림은 그냥 원자 상태를 나타내고, 두 번째 그림은 F- 상태를 나타내지. 자, 그래서 이온이 더 큰 걸 찾아야 돼. 기억. 음이온은 무조건 커지지. 자, 여기서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음이온이 되면은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중에 이온이 커진다. 자, 반대로 이제 양이온이 되면은 원자랑 이온 중에 원자가 커지지. 그러니까 이유까지 좀 체크해주면은 얘는 전자가 많아져서 반발력이 커져. 그러니까 반발로 인해서 크기가 커지는 거고, 양이온 같은 경우는 껍질이 사라지지. 그러니까 껍질 감소로 크기가 작아진다. 자, 그래서 반지름이 이온이 더 크지. 얘는 음이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어. 니은. 바닥 상태의 홀전자 수를 체크하면은 F는 홀전자 수가 1개지. 근데 이제 이온이 되면은 홀전자 수가 전부 다 사라진다. 자, 그래서 홀전자 수는 원자 상태가 많아. 그 다음 디귿. 2p5비탈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 자, 유효핵전하의 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유효핵전하는 핵전하. 그러니까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에서 가려막기를 빼지. 근데 이제 F랑 F-를 잘 보면은 핵전하는 둘 다 9로 같아. 9, 9. 근데 가려막기는 전자에 의해서 생겨. 근데 얘는 전자가 9개고 얘는 10개지. 그러니까 가려막는 효과가 이온이 더 커. 그러니까 이제 크기 자체는 얘가 더 커지는 거지. 얘는 좀 작아지고. 왜냐면 가려막기가 조금 더 커져서. 근데 거의 차이는 되게 미미한데 살짝 더 크다. 그래서 유효핵전하는 원자 상태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다음 5번 문제. 자, 먼저 이런 거는 각각이 누군지를 먼저 다 써줘. A를 보면 얘는 산소지. 그 다음에 이제 B는 F, C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D가 얘가 Si, 그 다음에 E는 Cl. 자, 이런 게 그냥 막힘없이 나와야 돼. 그럼 기억. 제1 이온화 에너지는 B가 가장 크다. 자, 먼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여기다 체크해 줄게. 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위로 갈수록 커지지. 얘가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이제 예외에는 체크 잘해야 돼.
예외 같은 경우는 12하고 13, 그 다음에 15, 16. 여기서 얘네가 1차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핵전화도 체크를 한번 해줄게. 자, 유효핵전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져. 얘가 유효핵전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반지름도 여기다 체크를 마저 해주면은 원자반지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얘가 원자반지름. 자, 그래서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요렇게 오른쪽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B가 가장 크겠지. 그리고 예외가 아닌지도 체크를 잘 해줘야 돼. 근데 얘네는 예외가 아니야.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그 다음에 니은. 원자 반지름은 C가 제일 크다.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여기 있지. 요렇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니까 C 맞지. 자, 그래서 니은도 맞았다. 그 다음 디귿. C와 E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E가 가장 크다. 자, 유효액전의 경향성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자, 그래서 E가 가장 크다. 괜찮지 얘도.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러니까 먼저 경향성을 알아두면 되게 쉬워. 자, 다음 6번. 자, 표는 바닥 상태인데 원자야, 원자. 그리고 A는 총 전자수를 나타내고 B는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X, Z는 18쪽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체크를 잘 해주면은 A 빼기 B를 줬네. 그러니까 A 빼기 B가 얘는 2, 얘는 2, 그리고 얘는 10이야. 그리고 홀전자 수도 체크를 해주면은 얘는 하나네. 그럼 여기서 내가 홀전자 수의 경향성을 체크해줄게. 1족, 2족, 13족, 14족, 그리고 15, 16, 17, 18 이렇게 있지. 그럼 홀전자 수를 위에다 써주면은 1, 0, 1, 2, 3, 2, 1, 0. 자, 그래서 홀전자 수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 같은 경우는 1족 아니면은 얘는 1족 아니면은 17족 13족 17족 이렇게 되겠지. 이거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 Y는 홀전자 수가 3개니까 얘는 15족이 되겠네. 그 다음에 Z는 홀전자 수가 아예 없어. 근데 18족은 아니니까 얘는 2족이 돼야 돼. 이렇게 2족. 자, 근데 얘가 A 빼기 B 총전자 수분의 원자과 전자. 자, 만약에 1족이라고 생각하면은 B가 1이겠지. 그럼 차이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3이면 되네. 3.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경우를 내가 써줄게. X가 1족이면은 얘는 누가 돼야 돼? LI가 돼줘야 돼. LI.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체크해줘야 돼. X가 13족이야. 자, 13족이라고 하면은 자, 얘 같은 경우는 13족이 뭐 두 개가 있을 수 있겠네. 위에 것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됐을 때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나트륨 같은 경우는 A 빼기 B가 2가 안 되지. 그래서 나트륨은 얘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3족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보면은 자, 먼저 원자과 전자는 3개지. 그러니까 B의 값은 3이 돼야 돼. 그러면은 2가 되니까 A의 값은 5가 돼야 되겠네. 그럼 5면서 얘가 5 빼기 3. 5번은 붕소지. 붕소면 13족 괜찮네. 얘도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17. 17쪽일 때도 되는지 체크를 해줘야 돼. 자, 17쪽 같은 경우는 먼저 플로린부터 볼게. 당연히 CL도 체크를 해줘야 돼. 플로린은 얘는 9번. 9번이고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7개. 그러니까 2가 되네. 그러니까 얘도 괜찮네. F. 자, 그리고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Y가 이제 얘는 15족밖에 안 되지. 15족밖에 안 되니까 원자과 전자 수는 5개야. 그러니까 A는 7이 되겠지. 그러니까 Y는 결정이 돼. 여기서 Y는 N이 돼야 돼. N. 그 다음에 이제 Z도 결정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족.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2개면서 얘가 10이 돼야 되니까 12번. 마그네슘이 딱 결정이 되네. 그럼 내가 이거 3개 중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원자 반지름을 줬지.
먼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 체크해야 돼.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을 다시 여기다 그려주면은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지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질소가 있는 거야. 그럼 질소보다도 더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질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얘는 플로린밖에 없지. 그래서 X는 F다 라고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풀 때는 천천히 해야 되고, 만약에 좀 빨리빨리 보이는 사람은 이 자료가 그냥 한눈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으니까 번호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나는 뭐 천천히 풀어주니까 모든 경우를 다 체크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은 해줘. 기억. X는 플로린이다가 맞았지. 그 다음 니은. Y는 질소니까 비금속 맞고, 그 다음에 Z. 가는 75보다 커야 돼. 왜냐면은 이쪽 아래 있지, 마그네슘은. 그러니까 더 커야 되니까 디귿도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래서 자료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해석을 해주고, 자, 다음 7번 문제. 7번을 보면은 다음은 2주기와 3주기다. 그리고 원자 A, B가 각각 N개의 전자를 잃거나 얻었대. 그래서 A N 플러스가 되고 B N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전부 네온과 같이 됐대. 얘도 네온. 얘도 네온. 근데 이제 잃어서 네온이 됐으니까 A 같은 경우는 3주기겠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 얻어서 네온이 되니까 2주기.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지.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자, 이거 체크 잘 해줘야 돼. 등전자일 때. 유효 핵전하가 크면은, 그러니까 핵전하가 커. 얘가 크면은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핵전하가 크면은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A가 핵전하가 크지. 그러니까 A의 크기가 어떻다? 더 작다. 그래서 이온의 반지름은 오히려 B가 더 크다야. 핵전하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A와 B의 원자 번호의 합이 20이니. 자, 그럼 A가 만약에 N이 1이다라고 해볼게. N이 1이면 A는 뭐가 돼? F가 되겠지. 그럼 B는 나트륨이야. 뭐 N이 2일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은 A는 산소. 그럼 B는 뭐가 돼? 마그네슘. 뭐 N이 3이라고 하면은 A는 질소. 그러면 C는 알루미늄이 되지. 근데 어차피 얘네가 누구든지 간에 얘는 9 더하기 11이 될 거고 얘는 8 더하기 12. 얘는 7 더하기 13. 어차피 합은 항상 몇이다? 20이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누구든 상관없이 합이 20이기 때문에 답이 맞는 거지. 자, 8번. 다음은 바닥 상태의 AC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AC는 3번이랑 9번 중에 하나래. 그럼 이런 거는 처음 푸는 사람들은 3번에서 9번을 다 써줘. 그럼 이제 3번부터 하면은 리튬, 베릴륨, 그 다음에 B, C, N, O, F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홀전자 수도 물어봤으니까 홀전자 수 위에 써줘. 1, 0, 1, 2, 3, 2,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은 뭐 A, B, C다. 그럼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도 체크를 해줄게.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왼쪽이 크겠지. 자, 그럼 여기서 자,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가 A, B, C가 원자 반지름 순을 따지면은 요렇게 A가 가장 왼쪽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홀전자 수는 A가 가장 커야 돼. A가. 그럼 잘 보면은 이제 요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커지지. 3, 2, 1. 그러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네. A, B, C가. 얘가 A, 얘가 B, 얘가 C. 그래야지 모든 경우를 만족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써서 찾으면은 그냥 눈에 보이겠지. 그래서 A가 질소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산소다. 그리고 C는 F다. 자, 기억. B는 탄소다. 틀렸지? B는 탄소가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 A와 C의 원자 번호 차이는 2개다. A는 원자 번호가 7번. 그 다음에 C는 9번. 그러니까 차이는 2다. 맞았지? 그 다음에 이제 제2 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 자, 1에서 예외는 어디였어? 15, 16. 요게 예외였지. 근데 17은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17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C가 가장 커. 그 다음에 질소, 다음은 뭐가 돼야 돼? 산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CBA 순이 아니게 되겠지. 그래서 틀렸어. 뭐 굳이 옳게 고치자면은 C, A, B 순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래서 뭐 예외만 체크 잘하면은 크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예외를 좀 잘 기억을 해줘. 자, 다음은 9번. 그림은 원자 XZ에 제2이온화 에너지랑 제1이온화 에너지를 뺀 값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XZ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옆에다가 정리를 해줄 텐데, 자, 먼저 제1에서 예외부터 체크하면은 2하고 13이 예외야. 그 다음에 15하고 16이 예외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예외 말고도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가장 큰 거는 18쪽이다. 왜냐면 얘는 비활성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잃는 게 매우 어려워.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것도 체크해줘야 돼. 그 다음에 제2일 때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는 한 칸씩 밀려. 13, 14 이렇게. 그리고 16, 17.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얘는 누구냐? 전자를 하나씩 잃었을 때 18쪽이 되는 게 누군지를 체크해줘야 돼. 그럼 18쪽이 되는 거는 1쪽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1쪽이 가장 커진다. 자, 그래서 제1에서 제2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가장 큰 건 1쪽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 제1에서는 가장 작고 여기서는 가장 크니까. 그래서 차이는 제일 큰 Z. 얘가 누구다? 얘가 나트륨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을 찾아야 돼. 차이를. 그럼 이제 제1부터 한번 여기다 정리를 써줄게. 제1은 누가 더 크다?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제2는 알루미늄이 마그네슘보다 더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나는 이제 차이 값을 봐줘야 돼. 그럼 차이는 누가 더 클 것이냐? 자, 제2는 얘가 더 크지. 근데 얘는 또 위에서는 작지. 그러니까 차이 자체는 더 커지겠네. 그럼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수치로 한번 써줄게. 마그네슘을 얘를 그냥 10이라고 해. 그럼 얘는 그냥 5라고 해. 그냥 수치만 봐. 크다 작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얘는 15라고 해. 얘는 더 커야 되니까 20이라고 해. 그러니까 차이를 보면은 얘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얘가 알루미늄이 돼줘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차이가 작은 마그네슘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 X의 원자가 전자수는 3개다. 마그네슘이니까 2개가 되겠지. 그 다음 니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유효액전화의 경향성은 요렇게 됐지. 그래서 경향성 체크는 잘해줘. 얘가 유효액전화. 그래서 Z가 Y보다 크다. Z는 나트륨이야. 그 다음 Y는 알루미늄이니까 틀렸지. 그 다음 디귿.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Z가 가장 크다. 자, 전부 다 등전자기 때문에 등전자일 때는 핵전화가 작을수록 크기가 커졌다. 작을수록 크기가 크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릴 수는 있거든. 근데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 비교를 잘해줘야 돼. 10번. 자, 그림은 원자 W와 Z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7번하고 13번 중에 하나고 이온의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그럼 이제 이것도 다 써줄게. 7번. 자, 7번은 N, O, F, 네온. 자, 여기가 10번까지지. 그 다음 13번까지 있어야 되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먼저 얘네들을 비교해 줘 볼게. W는 이온이 커졌지. 이온이 커지면 얘는 음이온인 걸 알 수 있어. 음이온은 크기가 커지지, 이온이. 그 다음에 X도 어때? 커졌어. 얘도 뭐야? 얘도 음이온이야. 그 다음에 Y랑 Z는 오히려 크기가 작아졌지. 그러니까 얘는
양이온, 금속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W랑 X를 체크해주면은 얘 같은 경우는 2주기 비금속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Y랑 Z는 얘는 3주기 금속이 되겠지. 금속. 자, 그래서 기억. W는 비금속 맞지? 2주기 비금속이다. 그 다음에 니은. 2주기 원소는 두 가지 맞지?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Z랑 Y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어도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볼게. 먼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된다. 이게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야. 그럼 잘 보면은 Y랑 Z 중에 Z가 원자 반지름이 더 크지. 그러니까 Z가 여기 있어야 돼. 더 왼쪽에. 그러고 Y가 좀 더 오른쪽에 있겠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오른쪽에 있는 Y가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경향성을 천천히 비교를 잘해주면 되고. 11번. 자, 그림은 바닥 상태 F, F-AL, AL 3 플러스의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 다음에 XZ는 FAL, AL 3 플러스 중에 하나래. 그리고 바닥 상태에서 Y와 Z의 홀전자 수가 같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바닥 상태일 때 홀전자 수가 같네. 그럼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먼저 경향성부터 또 체크해줄게. 자, 경향성을 보면은 자,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 이게 원자 반지름이야. 자,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랑 F랑 굳이 비교하자면은 알루미늄이 원자 반지름이 더 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일 때. 등전자들은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가 커졌지. 그래서 F-랑 AL3 플러스 중에는 F-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는 F-, 여기 F-지. 그리고 이제 Y랑 Z랑 홀전자 수가 같은데, 그럼 얘네가 이제 홀전자 수가 어떻게 되냐? AL이랑 F 같은 경우는 홀전자 수가 하나씩이지. 얘도 홀전자 하나, 얘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이 됐을 때도 체크를 해주면은 AL3 플러스, 그 다음에 F-, AL3 플러스는 홀전자가 몇 개냐? 얘는 두 개. 왜냐면은 하나. AL3 플러스는 홀전자가 없지. 왜냐면 네온과 같은 배치니까. 그 다음 F-도 홀전자 없지. 네온과 같으니까. 자, 근데 이제 Y랑 Z가 홀전자 수가 같다 그랬잖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되게 많은데 먼저 F-를 빼봐. 그럼 홀전자 수가 같은 건 이거 두 개밖에 안 되지.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Z가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알루미늄이 더 커. 그러니까 Z가 뭐가 돼야 돼? 알루미늄. 그럼 Y가 자연스럽게 F가 되겠지. 그리고 X는 뭐가 돼야 돼? 남은 AL3 플러스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냥 주어진 조건대로 찾으면 이렇게 돼. 기억. Z는 AL이다 맞았지. 그 다음에 전자수는 Y랑 X랑 누가 맞니? Y는 플로린이니까 플로린은 9개. 그 다음에 X는 AL3 플러스니까 10개.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그 다음 디귿. 기체 상태에서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이온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이온화 에너지지. Y랑 Z랑 비교하라. 그럼 Y랑 Z는 FAL이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봐줘야 되는데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이렇게 되지. 요렇게. 그래서 얘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이다. 그러니까 F가 더 크겠지. 왜냐면 F는 여기 있어. AL은 여기 있어. 그래서 F가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12번. 자, 다음은 2주기래. 그리고 A와 B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그럼 이제 2주기를 여기다 다 또 써줄게. 그러니까 뭐 풀이를 쓸 때 이렇게 써주면 편해. 리, 배, BC. 그 다음에 N,
O, F, 네온. 그럼 원자과 전자수를 위에다 표시를 해주면은 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 18쪽은 0개. 그래서 이제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되게 많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총 경우는 3가지가 나온다라고 내가 체크를 해주면 되고, 다음 조건 봐볼게. A와 B의 원자 번호 차이가 4래. 자, 그럼 이제 차이가 4면서 번호 차이가 4개가 나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번호 차이가 6칸 나지. 얘네들은 번호 차이가 4칸 나지. 자, 그래서 얘가 베릴륨하고 산소다라고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합 중에 얘네 조합은 베릴륨하고 산소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경향성 또 체크.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이렇게 됐지. 얘가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A가 더 크니까 베릴륨이 A고 산소가 B가 돼주면 돼. 기억. A는 산소다. 틀렸지. 그 다음 제1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은 이렇게 됐지. 같은 주기에서. 그래서 얘도 체크.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B가 더 크다. 맞았네.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커야지. 그 다음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자, 유액전화의 경향성도 체크. 유액전화도 이렇게 갈수록 커졌다. 그래서 각각의 경향성을 항상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B가 더 크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점 문제였고, 다음에 이제 3점 테스트. 표는 원소 A의 족과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럼 여기 이제 A, B, C, D가 다 있으니까 옆에다 주기율표를 이제 표현을 해줄게. 자, 이렇게 이제 주기율표가 있어. 여기가 2주기, 얘가 3주기. 자, 다시 써주면 얘가 2주기, 얘가 3주기. 그러니까 족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13, 14, 15, 그리고 16, 17, 18까지. 근데 A를 보니까 얘는 1족, 그리고 2주기네. 그러니까 A를 여기 표현을 해줄게. 그 다음 이제 B. B는 3주기 13족. 여기 있어야 돼, B. 그 다음 C. C는 15족. 그리고 2주기. 여기 C. 그 다음 D. D는 16족 2주기. 그리고 E는 16족 3주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써주면 좀 더 편해. 자, 그러면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도 알아둬야 되겠네.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되지. 요렇게 경향성을 갖는다. 얘가 원자 반지름. 자, 그러면은 x 값을 나는 볼 거야. C가 여기 있지. 그런데 얘가 150이면은 A거든. A. 그럼 얘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A보다는. 그리고 73이면 D지. D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러니까 A보다 작고 D보다 큰 게 맞지. 경향성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다.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도 이제 체크를 해주면은 Y값. 자, 얘는 여기 있지. 2. 자, 얘 같은 경우는 73보다는 크니. 73이면 D네.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큰 거 맞지? 경향성 아래로 갈수록 커져. 그러니까 73보다 크다 괜찮아. 그 다음에 B. 자, B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그러니까 B가 더 큰 게 맞지. 그러니까 143보다는 작다. 얘도 괜찮지. 그러니까 니은도 괜찮다. 디귿.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을 때 이온 반지름. 자,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지만 핵전화가 작을수록 크기는 크다. 자, 그러니까 D랑 C랑 B의 핵전화를 비교해주면 되겠지. 그럼 D 같은 경우는 여기 있지. 얘는 O2-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줄게. O2-. 그 다음 이제 C는 N3-. 그리고 B는 AL3+. 근데 이제 핵전화가 가장 작은 거는 C지. 그러니까 맞지가 않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옳게 고치면은 C, D, B 이렇게 고쳐주면 돼. 자, 그래서 체크 잘 해주고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은 바닥 상태다. 바닥 상태고 얘가 7하고 13 중에 하나래. 그럼 먼저 이제 7하고 13을 뭐 다 써줄게. 7하고 13.
그럼 N부터 출발이지. N, O, F,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자, 그랬을 때 S오비탈의 전자수랑 P오비탈의 전자수가 똑같은 거. A랑 B가 같네. 그럼 내가 여기서 S오비탈이랑 P오비탈의 수를 좀 써주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써줄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먼저 S오비탈부터 체크를 해주면은 이건 이제 빨리빨리 좀 나와줘야 돼. 질소는 S오비탈에 4개 채워져. 산소도 4개, F도 4개, 얘도 4개. 근데 나트륨부터는 5개, 얘가 6개, 6개. 그리고 P오비탈의 전자수는 질소는 3개, 4개, 5개, 6개. 여기도 6개, 6개, 7개. 그래서 값이 같은 거는 얘밖에 없어. O랑 마그네슘인 거야. 얘가 조금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나와주면 그냥 하나하나 세줘도 되고 이렇게 표를 맞춰줘도 돼.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A, B다라고 내가 알 수가 있어. 뭐 둘 중에 누군지는 또 찾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홀전자 수는 D, C, B 이 순이다. 그럼 이제 홀전자 수가 가능한 게 0개, 1개, 2개, 3개. 만약에 여기서 B가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2개가 있는데 내가 B를 산소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얘는 홀전자 수 2개지, 산소는. 그럼 얘가 절대 말이 안 되겠지. 2보다 큰 건 3밖에 없는데 얘네 2개가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B는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이 돼줘야 돼. B가 마그네슘, A는 산소야. 그럼 여기 B의 홀전자 수는 0개겠지, 마그네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D랑 C는 찾아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가 B가 산소잖아. 아, 마그네슘이지, 마그네슘, 쏘리. B가 마그네슘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2개지, 2개. 그러니까 2개보다 작은 C는 하나밖에 없네,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하나가 돼야 돼. 뭐 0개가 18쪽이긴 한데 여기서 18쪽은 안 되겠지. 왜냐면 홀전자수는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 C는 나트륨이 돼야 되겠네. 요렇게. 그리고 이제 D를 찾아줘야 되는데 D 같은 경우 이제 홀전자수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2개짜리는 벌써 산소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질소일 수밖에 없네, D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A는 산소, 그 다음 B는 마그네슘, 그리고 C는 나트륨, D는 질소. 자, 이렇게 조건에 맞게 좀 찾아주면 돼. 기억. A는 16쪽이다. 자, A는 16쪽 맞았지. 그 다음에 제2이온화 에너지는 C가 가장 크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1족이었지. 뭐 제3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2족. 그 다음에 제4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13족. 요렇게 경향성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제2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1족 나트륨 맞았지.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은 D하고 B랑 비교하래.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D는 질소지. 근데 경향성을 보면은 원자 반지름은 요렇게 되지.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더 크다. 괜찮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누군지 찾는 거는 천천히 연습을 잘해줘. 자, 다음은 3번. 그림은 2, 3죽이야. 그리고 원자 번호에 따른 핵전화. 그리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래서 Z-Z 바 이렇게 표현을 했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지. Z-Z 바. 그럼 우리가 유효 핵전화의 공식을 표현을 해보면은 얘는 핵전화에서 가렴합기를 빼준 거지. 요렇게. 그럼 이제 내가 Z-Z 바, 그러니까 얘가 유효 핵전화야. 얘가 핵전화.
그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은 Z-Z 바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다? 얘는 가려막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가려막기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낸 거지. 가려막기의 경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전자수가 많을수록 큰 거지, 전자수가.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확 커졌어. 가려막기가. 갑자기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내가 주기가 바뀌었다라고 알 수가 있지. 주기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플로린, 여기는 네온, 얘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주기가 바뀌니까 이렇게 갑자기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A의 원자가 전자수는 6개다. 틀렸지. 7개다라고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A와 C의 반지름 차이, B와 E의 반지름 차이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걸 주기율표를 그려놓으면 되게 편하거든. 여기 이렇게 봐볼게. 자, 여기서 A 같은 경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플로린. 그 다음에 C. C는 나트륨이니까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이제 D랑 E랑 보면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여기 있어. 그럼 차이 같은 경우는 얘는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나트륨하고 플로린은 되게 멀지. 그러니까 차이 자체도 되게 커져야 돼. 그래서 정확히 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니은도 맞았다. 그 다음에 B와 E. 제1이온화 에너지의 차이야. B와 E.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네온이지. 여기. 그럼 얘도 체크를 해주면은 B, 네온과 E, 알루미늄. 얘네들의 차이랑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플로린이지. 플로린과 마그네슘의 차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제1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지. 얘랑 얘 중에 마그네슘이 더 크지. 그리고 얘는 네온이 더 커. 그러니까 2하고 13족은 예외야. 그래서 보면은 차이는 누가 더 크냐? 네온하고 알루미늄의 차이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번호로 보면 안 돼, 이거는. 번호로 보면 안 되고 얘는 예외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가 더 차이가 더 작지.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갑자기 바뀌는 건 주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돼. 주기가 바뀌었다. 자, 다음은 4번. 원자 번호가 7번하고 13번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냈는데 전부 다 네온과 같다. 그럼 7하고 13번이 누군지를 표현을 해볼게. N, O, F,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네들을 이제 원자 반지름부터 보면은 경향성.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이쪽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아니면은 뭐 요렇게 봐도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잘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C가 가장 커. C가 가장 큰데 이온의 반지름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야. 자, 그렇단 소리는 얘는 이쪽에 있기보다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그래프를 좀 잘 보면은 A분의 A가 나오거든. 얘가 정확하게 1이지. 1,1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를 지나가는데 이걸 너네가 읽어줬어야 됐어. 나도 지금 봤는데 조금 놓치기 쉬운 포인트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다. A. 그래서 내가 Y는 X의 직선을 만들어주면은 요런 식으로 나와. Y는 X. 이렇게.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원자랑 이온이 크단 소리야. 근데 A를 보니까 어때? A 같은 경우는 얘가 Y는 X 위에 있지. 그렇단 소리는 이온 반지름의 비율이 훨씬 크다야. 그러니까 얘는 비금속이다라고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비금속이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B하고 C 오히려 여기 아래에 있지.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금속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기억. 금속 원소는 두 가지다. 괜찮지? 그 다음 니은. 원자가 전자수는 A랑 B 중에 A가 크다. 비금속이니까 얘가 큰 거 맞지? 금속은 아무리 해봤자 한 개, 두 개, 세 개야 원자가가. 근데 얘는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니까 누군진 몰라도 훨씬 크겠지. 그 다음 유효액전하는 B랑 C랑 비교하래. 그럼 유효액전하의 경향성도 보면은 이렇게 되지. 유효액전하의 경향성. 그럼 이제 B랑 C 중에 원자 반지름이 C가 더 크지. 그러니까 C가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렇다는 거는 유효액전하는 오른쪽에 있는 B가 더 크다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나 유효액전하는 반대라고 봐주면 돼. 반대. 자, 다음은 5번 문제. 그림은 원자 번호가 8하고 13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A씨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대. 그리고 나는 제1이온 에너지를 나타냈다. 그리고 가에서 기억과 니은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고 모두 네온과 같다. 그럼 먼저 8에서부터 13이니까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근데 이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네온은 빼줘야 되겠네.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러니까 얘네 5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 5개 중에 하나다. 5개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이제 뭐 얘네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 뭐 기억이 원자일 수도 있고 니은이 원자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나까지 종합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나를 보니까 제1이온 에너지가 되게 크지. 되게 크단 소리는 얘는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비금속이다. 반대로 C는 되게 작지. 그러니까 얘는 금속 쪽에 가깝겠지. 그럼 이제 A는 내가 비금속이라고 치면은 비금속은 원자랑 이온 중에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지. 비금속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니은이 더 크네. 그러니까 니은이 뭐가 돼야 돼? 얘가 이온 반지름이 돼줘야 돼. 그럼 이제 기억은 뭐가 되겠어? 원자 반지름이 되겠지.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다. B는 비금속이다. 얘도 왜냐면 이온 반지름이 더 크지. 그 다음 C는 얘는 원자가 더 크니까 금속이 되겠네.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를 보니까 A랑 B 중에 A가 더 크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보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대신에 예외도 체크하면 15, 16인데 여기는 15, 16이 없어. 그러니까 O랑 F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더 큰 거 보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F. 그리고 B는 O가 되겠네.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는 나트륨일 수도 있고 마그네슘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기억. 원자 번호는 A가 더 크다. 맞지? 플로리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 니은. 기억은 원자 반지름 맞았지. 디귿. C는 금속이니까 3죽이겠지. 정확히 누군진 모르겠지만 3죽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6번 문제. 표 1은 원자 번호가 6에서부터 13 중에 하나다. 그리고 원자 XZ의 원자 반지름을. 그 다음에 2번은 XZ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그리고 모두 네온과 같다. 자, 그럼 이제 6번부터 13번은 누가 있냐? 자,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6번 C, N, O, F. 그 다음 또 네온은 좀 빼줘야 되겠지. 왜냐면 이온이 됐다라고 했는데 네온과 같아졌대. 그러니까 네온은 들어갈 수 없고 나트륨. 그 다음은 마그네슘. 다음은 알루미늄까지. 그리고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커졌다. 그래서 얘는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 그리고 등전자일 때는 어떻게 된다? 등전자일 때는 핵전하가 작을수록 컸다.
등전자는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가 커졌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탄소 요렇게 이런 순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면은 X, Y, Z가 있어. 근데 이제 Y가 제일 작네. 그럼 내가 Y가 금속일 수도 있고 비금속일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비금속일 가능성이 크겠지. 뭐 당연히 금속일 경우도 해봐야 돼. 근데 이제 비금속일 가능성이 큰데 오른쪽을 또 봐봐. 이온이 되니까 OB가 됐지. 그러니까 크기가 제일 커졌단 소리야. 그렇단 소리는 얘는 번호가 되게 작다야.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가 커지니까 번호가 작다. 그러니까 음이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Y 같은 경우 내가 2죽이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2죽이다. 자, 그런데 X를 보면은 원자 반지름은 커. 근데 이온의 반지름은 또 작아졌어. 그러니까 얘는 뭐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얘 같은 경우는 금속이 됐다라고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X는 3주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3주기인데 Z는 더 크지, X보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3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위치까지 찾아주면은 위치가 Z가 가장 왼쪽 아래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X는 여기 있겠지. 그 다음에 Y는 여기 쪽에 있겠네. 그럼 이제 이온의 반지름도 체크해보면은 Y가 제일 클 거야, 이온은. 그 다음은 Z, 그 다음은 X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기억, X는 금속 원소이다. 맞지? 3주기 금속. 그 다음 니은, 원자 번호는 Z가 가장 크다. 아니지, X가 가장 크지. 그 다음 디귿, X는 OB보다 크다. 아니지, 여기 OB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 천천히. 그 다음 7번. 자, 다음은 원자 XZ에 대한 자료이다. 자, 먼저 NOF 중에 하나래. 그 다음에 유효핵전하는 XY, X가 더 크다. 그럼 먼저 유효핵전하의 경향성을 보면은 유효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졌지. 이게 유효핵전하.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ZX. 자, 이온의 반지름의 경향성도 보면은 핵전하가 작을수록, 그래서 얘가 이온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ZY다. 자, 그럼 이제 제1이온화 에너지도 봐야 돼. 이온화 에너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를 보면은 이런 경향성인데 예외지. 15, 16 이렇게 돼. 그리고 17이 가장 커야 돼. 그래서 먼저 예외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면 돼. 그럼 이제 X, Y, Z를 이거를 가지고 종합을 하면 되겠지. 그럼 뭐 이거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그냥 1번 보기 뭐 순서대로 찾아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맞는지 봐볼게요. 자, 먼저 X랑 Y, 그러니까 N이랑 O, 유효액전할 경향성부터 안 되지. 왜냐면은 X가 더 크대. 근데 여기 보면 오른쪽 Y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안 돼. 그 다음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X가 5래. N. 뭐 첫 번째 조건은 괜찮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Z가 플로리. 그 다음 이제 X 같은 경우는 O지. 근데 이온의 반지름은 여기서 봤지. 이온의 반지름은 오히려 번호가 작을수록 커야 돼. 그래서 얘도 안 되겠네. 2번도. 그럼 이제 3번도 뭐 똑같이 체크하면 돼. O, F. 유효핵전하는 F가 더 크지. 그러니까 3번도 안 돼. 그 다음 4번. F, O, N. 그럼 얘가 F, O. 괜찮지, 얘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N이야. 그 다음에 이제 X는 F지. 그러니까 이온의 반지름 얘도 괜찮지. 번호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지막 체크. 자, 얘 같은 경우 Z가 N. 그 다음 Y는 O. 근데 얘네들은 예외니까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4번이 괜찮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줬으니까 푸는 건데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이 조건 가지고 내가 찾아주는 게 편해. 근데 이건 객관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푼 거야. 그래서 먼저 경향성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된다. 그 다음 8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번호가 연속. 이게 좋은 힌트가 되겠네. 그 다음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와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대. 그리고 W와 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유효 핵전화의 경향성부터 체크를 해줘야 돼. 유효 핵전화는 예외가 없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돼.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얘는 가다가 한번 꺾였어. 이렇게. 그렇단 소리는 Z랑 Y랑 번호 순서가 바뀌었다야. 그래서 얘가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W, X, 그리고 Y, Z, Y. 자, 요런 번호순을 가져야 돼. 왜냐면 유효액전화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또 경향성을 잘 따라가네. 그럼 여기서 얘가 예외다 이 소리지. 예외다. 자, 그럼 예외가 언제 생기냐? 이온화 에너지는 12, 2하고 13, 그리고 15, 16 요렇게 생기겠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얘네가 예외가 돼야 돼. 얘네가. 그럼 내가 2하고 13일 경우를 생각하면은 얘는 2주기가 안 되겠지. 왜냐면은 Z 같은 경우가 뭐가 돼야 돼? 베릴륨. Y는 붕소. 그럼 얘가 뭐가 돼? 리튬. 얘는 헬륨. 근데 문제에서 2주기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예외는 15하고 16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15, 16쪽에 있으니까 얘가 질소. 얘가 질소가 되겠지. 그 얘가 산소. 그럼 얘는 탄소. 연속이니까. 그리고 얘는 붕소. 이렇게 돼야 돼. 그럼 BCNO가 되는 거야. 얘가 BCNO. 쏘리. 얘가 BC 그리고 얘가 O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외가 들어갔다는 걸 체크를 해주면 돼. 그래서 그냥 문제는 바로 풀리겠지. BCON. 그래서 기억. W는 탄소이다. 틀렸지. 그 다음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Z가 X보다 크다. 자, 그럼 제2이온화 에너지는 언제 예외인지 찾아야 돼. 제2는 한 칸씩 밀려. 3, 14, 그리고 16, 17. 이것만 아니면 그냥 경향성을 따라가거든. 근데 이제 Z 같은 경우는 질소야. 15족이지. 그리고 X는 탄소야. 자, 얘네들은 예외가 아니지. 그러니까 당연히 번호가 큰 N이 커줘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다. 그 다음 디귿. 원자 반지름은 Y가 가장 작다.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크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작은데 산소가 가장 오른쪽에 있네. 그래서 디귿은 맞았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유효 핵전화는 예외가 없다야. 근데 여기서 이제 꺾인 거를 보니까 Y랑 Z가 번호가 뒤바뀌었다. 이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8번은 이렇게 되고 9번. 자, 표는 원자 번호가 7에서부터 13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매번 계속 비슷해. 그래서 7에서부터 13번을 표시해주면은 N, O, F,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그럼 여기서 제1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번호랑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냈대. 그래서 AD는 모두 네온과 같다. 그럼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줬네. 얘네들은 비교적 작아. 근데 또 얘네들은 비교적 어때? 크네. 그럼 내가 먼저 여기서 A랑 B가 금속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좀 크니까 비금속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원자 번호분의 이온 반지름이야.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이온의 반지름은 언제 크냐?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가 커. 그러니까 번호가 작을수록 크기가 크단 소리야. 그러니까 번호가 작으면은 분모도 작지. 근데 이온의 반지름은 되게 커지지. 그렇단 소리는 얘가 무슨 뜻이다? 아, 그냥 번호가 작다. 그러니까 얘는 원자 번호랑 반비례한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크기, 값이 크면은 번호가 크단 소리야. 값이 크면 번호가 크다. 그러니까 D가 번호가 크다. 그리고 얘는 번호가 작다. 이렇게 되겠지. 얘도 번호가 금속 중엔 크다. 얘는 작다. 그리고 주의할 게 예외. 이온 에너지의 예외도 체크해야 돼. 자, 만약에 얘가 번호가 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얘를 산소라고 하고 얘를 플로오린이라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온 에너지는 플로오린이 더 크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예외가 돼줘야 돼. 예외가.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돼? 여기 15, 16이 예외지. 그래서 얘가 뭐가 돼줘야 돼? N.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 O.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만 얘가 만족을 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보면은 번호는 누가 더 작다? B가 더 작다. 번호는 B가 더 작지. 근데 이온 에너지는 B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요렇게 작은 거지. 이온 에너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러니까 반대가 됐단 소리도 얘도 예외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번호가 작은 얘가 mg가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돼야 돼? a, l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번호 작은 거 됐지. 그리고 이온 에너지도 마그네슘 더 큰 거 됐지. 그러니까 이게 예외를 가지고 문제를 되게 많이 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줘야 돼. 그럼 기억. 자, A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가 하나니 알루미늄 홀전자수 하나 맞지? 그 다음 니은 이온 반지름은 B가 가장 크다. 아니지. 번호가 가장 작은 D가 가장 크다. D가. 그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자, 유효액전화의 경향성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돼.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그럼 D랑 C 질소 산소. 그럼 누가 더 커야 된다? 산소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다. 자, 그래서 예외는 체크를 잘해줘. 이런 식으로 거의 예외 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걸 이제 자료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울 거거든. 그래서 정말 고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해주고 9번. 다음은 붕소. 붕소와 2, 3주기 VZ에 대한 설명이다. 자, 모든 원자는 바닥 상태고 18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6개 이하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오비탈이 6개 이하인 거를 찾아야 되지. 그럼 여기에 이제 2주기, 여기 이제 3주기가 있어. 그리고 1족, 2족, 13족, 14, 15, 16, 17, 18. 그럼 여기서 이제 오비탈 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이건 많이 그려봐야 돼. 그래서 2주기 1족은 오비탈 수가 2개. 얘 같은 경우는 오비탈 수가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채워지지. 5개, 5개. 그 다음 여기가 6개, 6개. 그 다음 여기서부터 7, 8, 9.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요쪽 6개를 넘어선 얘네들은 빼줘라. 이런 소리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빼줘야 돼. 자, 그래서 6 이하니까 이제 좀 조건이 추려졌지. 그 다음에 홀전자 수와 원자 반지름의 상대값을 나타낸 거야. 그럼 홀전자 수도 이제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좋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1, 0, 1, 2, 3, 2, 1. 그리고 이제 18쪽도 아니니까 18쪽도 빼. 얘도 빼. 자, 그럼 이제 붕소는 여기 있어. 붕소 체크 잘해야 돼. 그 다음 이제 홀전자 수가 3개인 거 딱 하나밖에 없지. Z. Z는 딱 질소밖에 없겠네. 얘는 질소다. 그 다음 이제 홀전자 수가 2개야. 2개인 얘들은 되게 많아. 얘. 2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 체크 잘해야 될 게 붕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네. 그럼 원자 반지름은 요렇게 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붕소가 여기 있어. 그럼 얘보다 더 작은 산소밖에 안 되겠네. 산소. 아니지. 탄소도 될 수 있네. 그러니까 붕소가 여기 있으면은 탄소랑
산소가 있어. 근데 이제 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지. 질소보다는 커야 되니까 Y는 탄소가 돼야 되겠네. 요렇게. 요게 이제 질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고려해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이제 하나짜리가 있지. 그러니까 붕소가 여기 있어. 얘가 붕소야. 체크 잘해둬야 돼. 얘가 붕소. 그럼 이제 붕소보다는 홀전자 수가 하나면서 원자 반지름이 좀 커줘야 돼. 원자 반지름이 크다. 근데 이제 얘는 조금 애매하니까 남겨둘게. 왜냐면은 2주기, 3주기 두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마지막 거를 먼저 봐야 되겠네. 홀전자 수가 0개인 거는 이거밖에 없지. 얘. 2족밖에 없어. 근데 이제 VW 중에 V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마그네슘. 그럼 이제 W는 자연스럽게 베릴륨이 되겠네. 그러니까 X 같은 경우는 베릴륨보다는 크고 마그네슘보단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리튬이겠지. 만약에 나트륨이었으면 여기 찍혔겠지. 왜냐면 나트륨이 가장 왼쪽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각각이 누군지 찾아줬으니까 V와 Z 중에 3주기는 하나니. 자, 이거 3주기지? 3주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기억은 맞았네. 니은. Y는 16족이다. 틀렸지? 얘는 14족이다. 디귿. 제1이온화는 Z. 질소가 크고 그 다음에 W. W는 베릴륨. 그 다음에 X. X는 리튬이니. 뭐 경향성 잘 따라갔지. 그래서 디귿도 그냥 맞았네. 얘네를 보면 예외도 없지. 왜냐면 이거는 15족. 얘는 2족. 얘는 1족이니까. 뭐 딱히 예외가 없으니까 그냥 맞았지. 기억 디귿. 그러니까 낚시가 없으니까 뭐 어렵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찾는데 조금 오래 걸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이거를 써놓고 찾아주면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 자, 11번.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 자, 여기도 힌트 줬어. 연속이다. 2주기.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을 나타냈고 W와 Z는 순서는 아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제1이랑 제2 이온화 중에 하나다. 자, 근데 여기서 무조건 제2 이온화가 커진다. 당연히 제3, 제4 계속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착각하면 안 돼. E1보단 E2, E2보단 E3 요렇게. 그러니까 가랑 나중에 가가 뭐다? 얘가 제2 이온화다. 얘는 제1 이온화다. 요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잘 보면은 뭐 요렇게 경향성을 따라가고 여기서 뭔가 꺾였네. 꺾였어. 그럼 먼저 이제 예외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옆에다가 이제 주기율표를 그려. 자, 여기 1족, 2족, 그 다음 13, 14, 15, 16, 17, 18까지. 뭐 번호가 연속인 게 힌트가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제1에서 예외를 체크해 줄게. 제1에서 예외는 2하고 13, 그 다음 15에서 16이야. 그 다음에 제2에서 예외는 13, 14, 그리고 16, 17 요게 다 생겨. 그래서 각각 예외가 되는 곳을 먼저 잘 체크를 해줘야 돼. 체크. 얘네들이 여기서 예외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제1 이온화. 얘 같은 경우는 W, X, Y, Z인데 번호는 또 상관이 없대. 번호는. 자, 그럼 얘가 이제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이거를 생각하기에는 복잡해.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볼게. 왜냐면 몇 가지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아, 누구다라고 조금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순서대로 몇 개 안 되니까 2주기 요렇게 앞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 리, 베, 비, 씨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 뭐 베릴륨부터 시작할 수 있어. B, C, N. 그 다음에 B, C, N, O. 그 다음에 C, N, O, F. 다음은 N, O, F, 네온. 뭐 총 5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리튬이 들어간다. 이러면 왜 말이 안 되냐? 리, 베, 요렇게 되겠지. 리, 그 다음 예외니까 얘가 가장 작어.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뭐 베릴륨 요렇게 가긴 갈 거야. 근데 주의할 게 제2이온화 에너지가 1쪽이 가장 커지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가장 높게 찍혀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빨리빨리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천천히 하면 돼. 그래서 얘를 그냥 빼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는 뭐 가지고 찾았다? 리튬이 말이 안 됐어. 리튬이. 얘가 가장 커져야 되거든.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가장 작은 얘가 누가 돼야 돼? 붕소겠지. 1에서. 그러니까 얘가 붕소가 돼야 돼. 그 다음 얘가 베릴륨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N은 예외가 아니야. C, N 요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얘네가 제2이온화가 되면은 베릴륨이 가장 크냐 이 소리지. 자, 근데 제2이온화는 어디서 예외가 생겨? 13, 14에서 생겨. 그러니까 B랑 베릴륨 비교하면 오히려 B가 더 커야 돼. B가. 그러니까 얘가 위에 찍혀야 돼. 그러니까 베릴륨 때문에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거를 봐볼게. BCNO가 나오지. 그럼 이제 BC 얘는 예외가 아니니까 B가 가장 작어.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N이랑 O가 예외지. 그러니까 여기가 O, N 요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B랑 C 중에 C가 더 크니. 근데 아까 여기 제2이온화 에너지에서 B랑 C 중에 누가 더 컸다? B랑 C 중에 예외였지. B가 더 커져야 돼. B가.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지. 예외. 그러니까 B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된다. 얘도 지워. 그 다음에 CNOF 이렇게 가볼게. 그럼 얘가 C가 되겠지. 그 다음 얘는 O, N. 여기서 예외가 생기니까.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야 돼? F.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O를 보겠지. C하고 O를 보면 어때? O가 더 크지 당연히. 그러니까 얘 C, O. 괜찮지. 그 다음에 얘도 O랑 N 중에 여기서 예외가 아니지. 다시. 그러니까 O가 더 큰 게 맞아. 여기가 N이야. 그 다음에 가랑 비교해보면은 O랑 가 중에 얘네가 예외지. 예외니까 O가 더 큰 게 괜찮아. 여기 더 높게 있지. 그래서 얘가 CONF다.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래서 얘는 CONF다. 그래서 얘가 이거를 뭐 한눈에 찾기에는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 같아. 그래서 빨리빨리 경우의 수를 그냥 다 쓰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걸 빨리빨리 제끼는 게 조금 빠른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뭐 직관적으로 푼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 직관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해주면 되고, 뭐 기억은 당연히 맞았지. 니은 X는 붕소가 아니지 산소야.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Y랑 X랑 비교하래. 그럼 Y는 질소니까 5, X는 산소니까 6개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았다. 그럼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고 12번. 자, 바닥 상태의 WZ에 대한 자료이다. W와 Z의 원자 번호는 8에서 13번 중에 하나다. 그럼 뭐 8에서 13번을 쓰면 되겠지. O, F,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네 중에 하나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 수는 Z, X, Y 순이다. 그럼 홀전자 수도 위에다 써줘. 얘는 하나, 0개, 1개. 얘는 2개, 1개, 0개. 이렇게 되겠네. 그럼 홀전자 수가 2개, 1개, 0개니까 가장 큰 게 2개.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X는 홀전자 수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하나짜리는 되게 많지. 그러니까 아직 조건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Y는 홀전자 수가 0개거든. 그럼 마그네슘 아니면 네온이야. 이것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 자, 각 원자의 이온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럼 네온은 빼줘야 되겠네. 네온은 이온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네온은 빼줘라. 그럼 여기서 이제 Y도 나오지. Y는 홀전자 수가 0개인 마그네슘밖에 안 되겠네. 마그네슘. 그래서 이제 누군지는 거의 다 찾았어. 그럼 얘네 찾은 얘들은 좀 지워줄게. 먼저 마그네슘 찾았고, 그 다음에 산소 찾았고. 그럼 이제 이 나트륨, 알루미늄, F 중에 하나를 찾아줘야 돼. 그럼 이제 마지막 힌트를 봐야 되겠지. 기억과 니은은 각각 이온 반지름과 제1이온화 에너지 중에 하나다. 그럼 내가 Z랑 Y를 아니까 이거를 가지고 좀 찾아볼게. Z는 O, 그리고 Y는 Mg. 그럼 여기서도 Z는 O, Y는
mg. 자, 그럼 이제 이 자료 얘네를 보고 찾아는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x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x. 근데 얘가 z가 양쪽 다 커. 어차피 제1이온화가 누군지 상관없고 원자 반지름이 상관없고 원자 반지름도 이온 반지름도 산소가 가장 크고 제1이온화 에너지도 산소가 가장 크단 소리야. 그럼 이제 플로린을 생각해 보면은 플로린 같은 경우가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지. 그럼 만약에 여기에 F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Z보다 큰 게 하나는 있었어야 됐을 거야. 근데 전부 다 산소가 큰 거 보니까 여기서 F는 없다라고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F는 없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나트륨하고 알루미늄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NA랑 알루미늄 중에 얘네가 두 개가 이제 하나가 있다를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WX는 NA랑 MG 중에 하나다. 그럼 이제 이온의 반지름, 이거의 경향성부터 보면은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먼저 유효 핵전화가 작을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O가 가장 커야 돼. O2-가 가장 크다. 그 다음은 Na+, 다음은 Mg 2+, 다음은 Al 3+ 순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이온화 에너지를 볼게.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건 5야. 그 다음은 2하고 13이 예외니까 마그네슘. 다음은 알루미늄. 그 다음 뭐가 돼야 돼? 나트륨. 그럼 여기서 보니까 얘가 5mg 순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이온화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니까 X가 AL이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NA가 되겠네. 요렇게. 그러니까 니은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은 니은이 얘가 원자 반지름이겠지. 이온 반지름. 그러니까 Z가 가장 커. 그 다음은 Na+. 얘가 맞지. 그리고 마그네슘. 마지막 Al3+. 그러니까 전부 다 조건이 맞았네.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주는데 빨리빨리 어떤 조건을 먼저 체크할 거냐가 문제일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좀 까다로울 수 있고 기억.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틀렸지. 그 다음 니은. W는 NA다. W는 NA 맞지. 디귿. 원자 반지름은 Z랑 Y랑 비교하래. Z가 O, Y가 마그네슘이지.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왼쪽 아래.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더 크다. 그래서 디귿은 땡.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주면 돼. 자, 그래서 이게 뒤쪽은 되게 좀 까다롭거든. 11, 12. 아무래도 수능 특강이 수능을 조금 전제로 하다 보니까 내신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체크를 잘 해주고 이거는 자료 해석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암기 가지고는 안 되고 자료 해석 연습을 좀 꾸준히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3단원은 이제 차근차근히 좀 올려줄게. 고생 많이 했어.